오늘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업종별 베스트 마케팅 분석을 함께할 서다예 인사드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영상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에 맞춰 촬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게 될 강의 내용은 바로 마케팅 분석인데요.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민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값진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기 이전부터 저 역시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소상공인을 통해서 제가 사업 분야에 여러 가지의 분야마다 내가 전략적으로 취해야 하는 마케팅이 굉장히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좀 이른 나이에서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사업을 혹은 창업을 시작하시는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아이디어가 정말 좋겠어, 시장성이 있어, 그리고 이 제품은 시장에 꼭 필요한 유용한 제품이야 라고 하는 번뜩이는 혹은 니즈성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보다는 제품의 가치성에 대해서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열정, 자신감을 통해서 사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 도전과 더불어서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 하나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소상공인 모든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직면하는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니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취약한 지금 코비드19와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기존 난 정말 이 사업의 시장성을 이 특이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다라고 하면 벌써 큰 기업에서 치고 올라오는 경쟁 제품의 차별성들, 그리고 판매고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고비용의 서비스의 제공 부분들,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시장 마켓 중에서 경쟁 기업과의 수준에 따른 소비자 가격에 대한 이 조정들, 그리고 마케팅의 가장 꽃이라 불리우는 광고 부분이죠. 고비용의 저효율의 광고들, 판매 촉진에 대한 과다한 비용, 판매 인력에 대한 비용의 증가, 굉장히 정자로 제가 쓰여놨는데 사실 여기에 나온 내용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누는 내용들이 훨씬 더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즉, 판매 인력 비용의 증가는 다시 말해 인건비의 계속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부분 대표님들께서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런 코비드19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내가 이 사업을 혹은 내가 이 점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마 모든 대표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뭐 확신이겠죠, 이 부분은.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가 목표한 바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거두기 위해 본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만나야 하는 타겟, 즉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이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내가 그 기대 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없을 것이다에 대한 기준점에 여러분들이 나만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고객 기대 수준의 상향에서는 실제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 혹은 고객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같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에 대한 고민, 상품들을 비교하면서 난 이 제품이 더 저렴하니까 여기에서 구매할 거야.
라고 하는 고민은 모두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간의 쫓김. 나는 뭐든지 나의 시간에 맞춰서 모든 서비스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차별성에 대한 생각. 이것보다 이것에 대한 차별점이 훨씬 더 유용할 테니까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생각. 브랜드는 사실 사람이 주는 신뢰의 부분에 가깝습니다. 내가 소비자나 고객에게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로 상대방의 신뢰를 어떤 식으로 다가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가지, 바로 충성도와 서비스에 대한 기대 부분인데요. 소비자와 고객, 즉 우리가 말하는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재화를 통해서 우리는 물물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가치에 대한 재화를 벌고 있잖아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소비자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는 돈을 주니까 물건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그 많은 곳들 중에 당신의 스토어를 이용하거나 당신의 상점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난 이보다 또 다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계신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소비자이기도 하고 소상공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 새로운 점포에 가면 내가 이곳을 갔으니까 여기서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고객에 대한 기대 수준에 대해서 이 6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고 지금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담당한 교육 내용은 업종별 마케팅입니다.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겠지만 나의 분야에 맞춰서 나는 식료품일 경우, 나는 공산품일 경우 내 업종에 맞춰서 내 고객의 수준점을 모두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케팅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요. 이젠 대한민국은 IT의 강국이라고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핸드폰 하나로, 컴퓨터 하나로 정말 정보들을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더 빠른 제품의 차별성을 파악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빠른 가격 경쟁력을 확인을 하면서 소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유에 대한 문화 확산을 통해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점포들이 매출이 들썩하는 경우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대표님들의 연령대가 30대, 40대, 50대를 일컫는다면 40대, 50대 역시 핸드폰을 익숙히 하고 고객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집단 속에서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나뉘어지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그 환경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또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펼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따져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입니다. 저는 뷰티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뷰티몰을 운영을 하면서 요즘 광고에 대해 굉장히 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 스토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최대한 획득을 할 수 있고 최대한 획득을 하는 대신에 저는 손실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광고를 쓰기 이전에 내가 이 광고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제품 혹은 나의 음식 혹은 나의 서비스를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이 접점을 드린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전에 다른 회사, 다른 브랜드, 다른 제품과의 확실한 차별력이
대표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당당한 한 가지는 꼭 설득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저의 뷰티몰은 다른 곳과 다르게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들을 제일 인기 있는 상품들로만 하여금 제품이 스토어샵에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요즘에 어떤 제품이 인기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 스토어샵에 들어와서 궁금하면 볼 수 있겠죠.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간다라고 하는 건 모든 대표님들이 내가 이 경제에서 똑같이 활성화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하는 분들, 그리고 공산품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른 것과 또 하나의 차별점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실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요겁니다. 안정적인 유통망. 저는요, 안전적인 유통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즉, 제조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는 이 유통망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사님, 내가 이 제품을 생산을 하는 제조업 대표인데요. 내가 이거를 안정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대표님들이 모든 걸 다 같이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또 대한민국의 유통 시스템이 내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서는 기본 매출이 있어야지 이 상품을 우리 큰 샵에 가지고 와서 셀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통망을 내가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인지 바로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통 채널들을 전부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파악하셔야 되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형 두 가지 부류를 잡고 온라인 채널에서 생산품 중에 공산품, 서비스용품 이런 모든 서비스의 재화들이 특이하게 유명한 유통 채널들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온라인의 경우 마켓컬리는 식품이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의 경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용품이나 캠핑 용품이 유명합니다. 즉 모든 회사마다 내가 주력화하는 이런 차별화적인 유통 채널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제품의 차별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제품을 어느 쪽으로 유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목표를 꼭 갖고 계셔야지만 우리는 안정적인 유통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1인셀러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유통망을 말 그대로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건 여러분들께서 믿고 있었던 거래처들이 세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처럼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유통 채널들이 전부 다 경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제조업인 저는 괜찮은데. 그랬을 경우에 저 역시, 즉 우리의 자사몰 안에서도 혹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치킨집 사장님이라고 하셔도 우리 구역 안에 나만의 유통망을 탄탄하게 마련해 놓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조차도 체계적인 회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나만의 스토어 유통 채널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내가 어느 곳에 유통 채널을 납품을 하고 어느 곳에서 내 제품을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대표님들이 이 정도의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고객 관리로부터 정보를 전달하는 이 정보처가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별표 3개 치는 부분입니다.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바로 인재 확보죠. 인재 확보. 이 부분은 HR 부분에서 많이 다뤄주셨을 텐데,
저처럼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보다 인재를 많이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저희는 인건비가 계속 정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고 있는 마진율은 한정적이고 거기에 대한 트렌드는 변해가고 이 트렌드에 맞춰서 함께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많은 대표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프리랜서 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웹을 많이 활용하는 몰이 있다. 그럼 거기는 웹 전용의 인력 그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뷰티이기 때문에 뷰티몰에 그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모임 방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몰들을 좀 알고 계시는 편이 내가 전문적인 인재를 확보하는데 훨씬 더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더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들을 획기적으로 채용을 하면서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한 가지의 팁일 수 있겠습니다. 기술과 시장에 대한 통찰력은 현재 시대에 대한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시는 게 필요하고요. 성장 방법에서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고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개발하고 있거나 이미 시장에 시판되는 경우, 출시되는 경우도 너무 흔하게 보는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타이밍과 동시에 나의 기술이 어떤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통할지에 대한 통찰력은 우리 대표님들이 꼭 시장경제를 구독하시면서 함께 알고 있으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제 마케팅 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케팅의 뜻, 용어,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마케팅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내가 영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켓, 어떤 한 시장에서 저는 내가 어떻게 내 사업 분야를 ING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품을 누구에게 팔 것인지, 어디에서 얼마에 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더 잘 팔리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조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고민하셔서 나는 지금 영업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눈앞에 필기도구가 있다라고 하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번 쓰시는 편이 더 낫고 한번 쓰시는 것보다는 말로 표현하는 편이 더 낫고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는 맨 마지막 단계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나의 시장, 어느 곳을 갈 것인가? 저를 비롯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처음 소상공인이 된 케이스는 중저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화장품을 운영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가 있다라고 할 때 항상 전달해 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상생입니다. 서로 상 날생. 즉 본사가 있고 현장이 있고 프랜차이즈가 서울에 있고 저기 경상도에 있고 전라도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모두가 영업 성과를 이루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똑같은 치킨집에서 내가 꼭 그 치킨집을 시켜 먹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민했냐?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만 혼자서 막 돈을 많이 벌고 싶진 않아요. 저만 혼자서 막 돈을 벌고 싶으면 제가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 경제가 굴러가지 않을 것이고 제가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경제 재화가 부족함으로써 다시 저희 스토어샵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마켓 ing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제품을 누구에게 팔 것인지, 저의 중저가 브랜드의 위치는 모 지역의 가장 중심부인 메카에 있었습니다. 중저가라고 하는 화장품의 브랜드의 금액을 보면 보통 스킨케어가 수입 브랜드를 가면 10만 원대 두 자릿수를 갖고 있지만 중저가 브랜드는 5만 원의 미만으로 보통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중저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많은 회사 대표님들의 생각은 10대의 젊은 친구들을 공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출산이고 학교에 학생 수들은 없고 화장은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 이 친구들은 현장에 나와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장에 나와서, 즉 이 우리 스토어샵을 지나다니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 보니까 아이를 갓 출산한 30대의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50대의 경우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계속 구매하는 성향들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30대의 경우, 즉 아이를 갓 출산한 부모의 경우는 나를 투자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투자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비춰졌고, 나에게는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한 것을 구매하는 소비 행동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대, 20대의 타겟보다 30대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우리는 타겟화해보자. 즉, 제품을 누구에게 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타겟층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얼마에 팔 것인지 저희는 이미 세를 정말 비싸게 해주고 오프라인 샵에서 난 여기서 포부를 가지고 성공해 볼 거야 라고 하는 이 열정 하나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죠. 별표 3개. 옆에 어떤 뷰티 대표님이나 혹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있다면 정말 밀착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더 잘 팔리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대표님들이 다 같이 고민하는 것일 겁니다. 자, 제 앞에 지금 이 종이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컵은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래에 있는 GS25C에서도 팔고 이마트에서도 팔고 심지어 다이소라는 곳에서도 팝니다. 근데 저는 종이컵을 만드는 제조업 회사 대표입니다. 우리 종이컵이 제일 잘 나가게 하는 방법. 저는 이 마케팅의 전략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상품을 대할 때 우리만의 차별화적인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오픈하실 때는 모든 제품들을 다 한 번씩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종이컵을 사용할 때 제일 단점이 뭐냐면요. 종이컵에 차가운 물을 따르거나 뜨거운 물을 따랐을 때 이 겉 종이 표면이 울퉁불퉁 일어나서 척척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따라도 뜨거운 물을 따라도 온도가 변하지 않고 혹은 종이가 일어나지 않는 종이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를 잡으시면 어떨까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이컵을 썼을 때의 모든 종이컵의 단점을, 공통적인 단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단점을 우리 회사에서 장점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완벽한 차별화와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소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려 볼까요? 또 하나를 말씀드려 보면 크림이에요. 저는 이제 화장품 분야에 있으니까 크림을 보통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소비를 할 때 두 가지의 부류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크림이 끈적이는가 혹은 끈적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끈적이는 크림의 경우 이렇게 추워지는 날에 보습이 많이 들어간 크림을 쓴다는 거죠. 다 써보세요. 보습 크림을. 보습 크림은 왜 다 끈적거릴까? 그런데 우리 회사의 크림은 보습 크림인데 끈적이지 않는 거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차별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더 잘 팔리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타겟층. 바로 이게 마켓 ING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대표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케팅이 아니고 우리가 홍보에 그치지 않고 성과까지 같이 이어나갈 수 있는 마케팅이라고 하면 바로 이 세일즈 마케팅을 기본에 두고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나의 유통망에 대한 타겟층의 분석도 필요할 것이고 내 제품에 대한 잘 팔릴 수 있는 방법과 나만의 타겟층이 우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 타겟층에 맞는 안전 유통망을 찾으면 될 것이고 그 안전 유통망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그것과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주신다면 정말 한결 수월해지는 마케팅 운영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일즈에 대한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브랜드를 먼저 볼 것이 아니라 특히 프랜차이즈나 특히 제조업, 내가 큰 브랜드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브랜드보다는 제품에 대한 세일즈에 포커싱을 먼저 두시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단점을 장점화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오픈하실 것을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브랜드는 자연적으로 쌓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대표님들이 새로운 물건들을 출시하실 때 니즈성을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니즈. 저는 그런데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예비 창업을 현재 제 여동생과 함께 하게 된 케이스는 뭐냐면요. 역발상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소비자들은 번지지 않는 아이라이너 없어요? 그런데 매번 번져요. 진짜 번지지 않기 위한 아이라이너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제품에 대한 단점, 소비자의 니즈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단가에 맞춰서 이런 제품을 생산시킬 수 있는가를 역발상을 했더니 아이디어 상품이 나오고 아이디어 상품이 나오니까 마케팅이 훨씬 더 간결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든 대표님들이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는, 즉 우리가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하잖아요. MOT 자체를 우리 스토어나 우리 온라인에서 들어오는 모든 고객들의 이 접점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나가던 이 소비자가, 이 고객이 왜 우리 스토어에 왔을까? 온라인을 하면서 어떤 문구 때문에 이 고객은 우리 온라인 샵을 방문했을까?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고민하신다면 요즘에 10대들은 짐승 용량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즉 가성비에 대해서 요즘에는 가잼비라고 하나요? 네, 요즘에는 재미까지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템으로 떠오르죠.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마케팅 사고의 전환,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저도 이제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FM적인 데이터를 좀 가지고 온 거고요. 마케팅 사고의 전환은요, 제가 이렇게 쭉 보시면 고객 점유율에서 맨 아래에 보시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예비 창업을 하면서 저도 HR을 같이 꾸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온라인의 유통망을 주력화할 예정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잘 될 수 있는 HR의 접점 부분은 바로 온라인 마케팅을 직접 하고 있는 웹디와 그리고 상품을 생산하는 연구원이 꼭 같은 팀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까 이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소비자들은 이런 제품을 원했지만 원가나 단가가 맞지 않아서 생산이 드랍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시장에서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겨울의 수분크림을 출시했는데 이미 시장에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원료를 썼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즉 마케팅 사고의 전환에서 제일 큰 걸 깨달았다라고 하면 저는 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중에 소비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연구원 분이 함께 절충을 해서 협의안이 만들어지는 제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걸 상품 기획을 하는 기획팀이 파악을 하셨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치킨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사실 대한민국의 포화 상태인 프랜차이즈가 치킨 전문점이기 때문에 치킨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치킨의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예전에 보면 뭐 노랑 치킨, 빨간 치킨 뭐 이런 게 나왔던 것처럼 소비자들은 어떤 치킨을 원할까? 소비자들은 어떤 걸 트렌디하게 받아들일까? 근데 저는 제가 치킨집의 사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매운맛 치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1인 혼자 살고 있는 1인 제품으로 굉장히 매운 제품들. 그런데 여러분 치킨을 시켜 먹는 날은 의외로 아이가 있는 가정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제품과 부모가 먹을 수 있는 제품. 즉 이런 저의 내용들이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정확한 타겟층으로 함께한 소비자들의 니즈와 욕구를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셨는지를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 스텝 1, 2, 3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환경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보통은 많은 대표님들께서 저도 이제 그 창업자 방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저만의 팁입니다. 이것 역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만 그냥 막 말이 나오네요. 소비자들에게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최접점에 있는 마지막 소상공인 분들의 즉 셀링 포인트를 갖고 있는 현장 접점에 계시는 직원분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꼭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의 이 니즈에 맞춰서 모든 게 나왔는데 그게 다 먹히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다 먹히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는 이 환경 분석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스텝 2의 뭐 전략 수립은 우리가 이제 뭐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잘 세우면 되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뒤에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실행 사후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힘 쓰셔야죠. 내가 이 제품을 출시를 하고 나서 이게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얻고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가 이게 제품의 증정이나 혹은 광고 부분으로도 채워질 수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빨리 드랍시켜야 되시고 이게 괜찮다 시장성이 있고 타이밍 조금만 더 보면 되겠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STP 전략 수립에서는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 대상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비자의 마음속에 위치시킬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STP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제품의 이 가치를 어느 정도의 재화로 어떤 식으로 셀링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이 STP 전략 수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려주시지만 저는 제가 현장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같이 또 운영도 하고 제조도 같이 하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내가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 마음속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보다 내가 이 제품을 이 타겟에 어떤 시장성 타이밍에 확 다가가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요즘에 뷰티 제품으로 말씀드리자면 홈쇼핑 채널들을 다 돌아보시면 가땡밤이라고 하는 제품이 요즘에 굉장히 트렌드죠. 굉장히 트렌드입니다.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나요? 스틱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올인원 케어 제품이에요. 저희가 뭐 이걸 홍보하는,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제품이 지금 처음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왔을까요? 이미 시장에는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전에도 대한민국의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화장을 간편하게 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간편한 그 올인원 스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간편함보다 더 예쁨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여자들의 그 미가 아주 남아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이요. 2020년도 하반기부터 그 제품이 굉장히 핫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전에도 간편함을 생각하는 이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그 여성들을 위해서 그 제품이 나왔는데 지금 2020년도 하반기부터 2021년도가 빵 하고 터져버린 거죠. 왜? 왜냐면요. 마스크 때문에요. 마스크 때문에 화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스크 때문에 화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편한 게 있어도 그 위에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시장의 타겟이 정확한 타이밍으로 맞춰진 거예요. STP 전략의 수립도 필요하지만 이 전략적인 수립이 어느 시점의 타이밍에 다가가야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소상공인 대표님도 이렇게 계시면서 아마 이런 이론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 하잖아요. 저희도 계속 이제 뭐 나누고 자꾸 재정립하고 목표도 다시 잡고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안 되냐면요. 현장에서 경험이 되었던 그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나왔던 그 요소들이 꼭 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팁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시고 그리고 이 타겟팅에 대해서도 잘 하셨을 때 제가 STP가 아니라 STT라고 표현을 하는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타겟팅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겟팅은 많은 대표님들 타겟팅,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상대해야 될 포함 타겟, 그러니까 집중적인 그 타겟팅은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시죠. 네, 저도 역시 제가 초창기에요. 14년도 정도까지만 했었을 때 타겟팅이라고 하면 난 30대에 팔 거야. 난 10대에게 팔 거야. 난 10대 여성들에게 팔 거야. 요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십시오. 왜냐면요, 타겟팅은 크게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차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기가 훨씬 편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디테일하게 가지 못했냐면 시장이 사실 정보 공유가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전라도에 계신 분이 서울에서 일어난 일을 뭐 3일에 걸려 알 수 있는 정도? 지금은 전라도에 계신 분이 서울에 있는 일을 0.01초 하면 다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내가 그 타겟팅을 잡으셔도 거기에 대한 확장성이 유통 채널로, 안전한 유통 채널로 잡으시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 선물 시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카카오 메이커스, 와디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 저는 타겟팅 유통 채널망으로 본다라고 하면 선물 시장에 속하는 제품들은 무조건 저는 될 거라 네,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된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요. 친구 생일인데 멀리 있으니까 선물을 못 주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뭐 택배를 주고 편지를 쓰고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서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줄 때, 즉 선물하는 제품으로는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안에서 선물하기 하면은 맨날 뭐가 떠요? 케이크가 떠요. 케이크가 떠요. 그래서 이제 지겨워요. 이런 시장 유통 채널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제품의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타겟팅만 잘 보시면 이런 그 카카오 메이커스 같은 이곳에는 내가 이걸 선물 용품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납품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타겟팅을 굉장히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은 편하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들. 여기 지금 댓글창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타겟팅에 대한 시장의 접근 전략은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내 주변 바운더리에 가가호호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어느 연령대에 어떤 성별의 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지만 계절마다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내 주변, 그러니까 즉 내가 생각하는 그 주변 시장에 그러니까 그 시장의 연령대, 성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온라인의 유통 채널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 온라인으로부터 핫한 트렌드 키워드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 키워드를 향한 그 장소에 가서 어떠한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제품이 나열되어 있을 때 가장 선호하는 연령대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표적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지셔닝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STT예요. 마케팅, ING. 나의 시장에서 ING를 계속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모든 것들로부터 현장 접점에서 역발상으로 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상품을 디테일하게 타겟팅을 정하시고 그 상품 타겟팅에서 꼭 설문조사를 소비자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이 제품을 최접근의 마지막으로 판매를 하는 우리 직원들, 그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분들에게도 꼭 설문조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모든 제품들의 차별화는 항상 다 갖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차별화가 정말 그 시장의 타이밍이 언제 맞춰져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강의를 총 정리해서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Q&A 있으시면 댓글창으로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그 댓글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케팅이 중요한 요소다라고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실시간으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많은 대표님들 댓글창이나 그 아래 남겨놓아 주시면 제가 답변 글 또한 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어떠셨나요? 저 역시 소상공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로서 힘들지만 재밌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도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님들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저보다 더 잘 되시거나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생활과 혹은 나의 사업 성과와 같이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자연재해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만의 특별함과 재미로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역사적이고 기록적이고 또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다른 분들의 힘듦이나 잘됨을 나와 다른 모습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꾸 보신다고 하면 좀 사기도 빠지시고 힘이 들고 그래 나도 그래 같이 동요도 되고 이러시잖아요. 모든 소상공인 대표님 그리고 모든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모든 제조업 대표님들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기운이 우리의 브랜드의 신화를 꼭 신뢰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당당히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함께 봐주시고 들어주시느라 경청해 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